자, 우리 시청자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4월 26일 오후 2시 25분에 이렇게 촬영들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영상들 녹화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스윙주 선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스윙이라 하면은 이제 주관적이에요. 기간 자체는 저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또는 조금 더 시간들이 딜레이가 되거나 뭐 지수 흐름들에 맞춰서 한 2주, 2달에서 3달까지도 보는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안쪽으로 어떤 종목들을 움직여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편 스윙주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스윙주를 선택하는데 제가 4가지의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는데 요 4가지를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윙주 선택을 하려면 종목을 선택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요거 먼저 확인해요. 섹터.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어떤 섹터를 먼저 볼 거냐. 어떤 섹터. 섹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것들 뭐 비료, 사료죠. 사료 쉽게 얘기하면 사료. 사료. 요것도 섹터고요. 쉽게 얘기하면 테마. 그 다음에 IT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애들. 한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테마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섹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봤었을 때 어떤 애들이 앞으로 더 잘 가겠다.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올라갔다가 2차 전지가 떨어졌는데 이런 애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선택할 것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섹터를 많이 봐요. 근데 이 섹터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1-1 순환매, 1-2 주도주. 순환매랑 주도주로 나뉘게 돼요. 순환매라고 하는 거는 이 종목들이,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하나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 돌고 돈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은 떴다가도 언젠간 다시 뜨는 애들. 이번에 떴다가 죽어도 다음에 한 번 다시 올라와서 내가 최소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애들. 얘기가 자주 나오는 애들. 대표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 관련주가 황사 관련주로 움직였어요. 봄만 되면 움직였습니다. 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런 애들도 여름, 봄 이럴 때 움직였고, 아니면은 조루 인플루엔자 이런 애들. 한 번 정도는 다시 돌아와서 그쪽 관련된 애들이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을 보통 순환매라고 불러요. 첫 번째로는 순환매 종목들을 고르게 됩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순환매라는 걸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내가 주식 초보다 보니까 아직 1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어떤 종목들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몰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순환매를 타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순환매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특집으로 준비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환매를 타는 방법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건데 오늘 초보자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가시면 돼요. 주도주. 요거 밑줄 쫙. 초보자분들은 주도주. 주도주가 뭐예요? 주도주는 시장이 움직였었을 때 가장 메인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주도주라고 부릅니다. 시장의 메인 디쉬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애들. 그래서 조금만 해봐도 시장이 좋아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을 때 이 종목이 많이 움직이네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주도주라 불러요. 대표적으로 큼직큼직한 애들. 제약바이오, 제약주, 그 다음에 IT 반도체 애들. 보통 얘네들이 안에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IT 반도체 안에서도 순환매를 돌릴 수가 있어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순환매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이 주도주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IT 반도체나 제약주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여기 안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세부 섹터가 어떻게 나뉘어질까를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찬바람 불 때 움직인다라고 얘기해요. 즉 겨울이 되면 좀 날씨가 쌀쌀해지고 뭐 한 이제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순환매를 좀 돌릴 수 있고 주도주가 돼서 얘네들이 시장의 메인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IT 반도체 같은 애들은 뭐 대표적인 섹터들 쭉 얘기하면 2차 전지, 자율주행, 그 다음에 소부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동차 관련주, 뭐 등등등등.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초보자분들은 순환매랑 주도주라는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순환매는 아직 안 배웠으니 주도주 안에서 제약이나 IT 반도체들 보고 거기 안에서 또 어떤 섹터들이 있고 어떤 테마들이 있는지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저는 주도주에 있는 애들 선택들을 많이 하고요. 순환매 같은 경우에서는 되도록이면 IT 반도체 안에서 돌 수 있는 애들로 고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섹터는 이렇게 고른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또 중요하겠죠. 두 번째. 일단은 내용들 좀 지우고. 두 번째, 재무요.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윤쌤, 얘 실적이 좋고, 뭐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럼 윤쌤도 이런 애들 고르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런 애들 잘 안 봐요. 잘 안 봅니다. 우리나라가 실적이 좋아서 가주면 정말 좋은데, 보통 그렇지가 않아요. 실적 좋다라고 해도 관심 없거나 보통 매력이 없으면 잘 안 가고요. 실적이 뭐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아도 그냥 인기 많고 관심 많은 애들이면 그냥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이나 영업이익을 많이 보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많이 보냐? 자, 저도 여기서 영업이익은 보는데 뭘 보냐면 얘가 그냥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를 봐요. 그냥 적어도 재무적으로 이미지가 안 깎이면 될 정도? 그냥 꾸준하게 그냥 흑자만 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적자이지 않은 종목을 선택합니다. 기억하세요.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적자이지 않은 종목. 그래서 여기 약간 이제 추가로 하면은 재무를 볼 때 최근에 유상증자를 좀 자주 했다라고 하는 애들은 패스해요. 유상증자를 자주 한 애들. 실적이나 뭐 영업이익 뭐 나쁘지 않은데 유상증자를 좀 자주 했어. 심지어 자꾸 운영자금으로 돌려. 그런 애들은 선택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종목을 선택하고 나서도 운영을 하다가 언제 또 이게 나올 줄 몰라요. 유상증 언제 또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하던 애들은 안 해요. 선택들을 잘 안 합니다. 공시를 봤었을 때 지속적으로 뭐 유상증자나 자꾸 뭔가를 자꾸 올린다. 한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 애들은 선택 자체를 안 해요.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쉬워요. 그래서 재무적으로 적자이지 않은 애들을 뭘로 한다? 스윙 종목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대충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과 어떤 종목을 이제 재무적으로 어떤 애들을 봐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애들을 봐야 될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딱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내가 매집을 할 거냐 또는 우상향 종목을 탈 거냐 아니면 추세 전환 자리를 잡을 거냐 요걸 봐요. 매집, 우상향, 추세 전환. 그냥 각각의 특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들이 아셔야 볼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매집부터 가겠습니다. 매집부터. 1번 매집. 자, 매집이란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사 모은다는 뜻이에요. 사 모은다. 자, 사 모으려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왕이면 지지 구간대가 명확하며 그 다음에 반등이 잘 나오고 자, 기억하세요. 지지 구간대가 잘 나오며 반등 자리가 잘 나오고 차트가 어떻게 될까요?
우하향하지 않아야겠죠. 그런 애들은 보통 어떤 느낌일까요? 대부분이 박스권. 잘 버텨주면서 여기 안에서 파동이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고점하고 저점 자리가 좀 잘 보이는데 여기 안에서 자주 움직여주는 애들. 여기 안에서 박스 안에서 순환매를 타거나 박스 안에서 주도주가 움직이게 되면 이런 애들은 시장 따라서 움직이기도 편하고요. 지수가 떨어질 때 박스권 자리를 좀 잘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매수가 들어가 되기 때문에 보통 매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박스권 자리. 그래서 박스권을 잘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지 구간대에서 반등이 잘 나오는 종목. 지지 구간대에서 반등이 잘 나오는 종목. 그런 흐름들이 대부분 박스권 자리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제가 매집하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지만 박스권 중간에 선 하나를 긋고 여기 밑에서부터 그냥 매수로 들어가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팁입니다. 박스권 중간에 선 그어놓고 아래서 들어간다 매수를 중간 아래서 매집 차트는 저렇게 하겠다라는 게 눈에 봤죠. 그럼 두 번째 우상향하는 종목이에요. 첫 번째 매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밑으로 내려오면 그냥 담아놨다가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담고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하는 종목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상향하는 종목은 내가 종목을 한번 잡아서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내가 들고 갑니다. 보통은. 저는 물론 자주 사고 팔아요. 근데 보통은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그냥 꾸준하게 끌고 가서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즉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짧게 보면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어요. 저점과 고점이 계속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애들.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앞에 있는 저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때 반등 나오는 차트들. 이런 자리에서 보통 매수를 들어가요.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가 저점과 고점이 우상향인 종목들. 일봉으로 보면은 저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앞에 있는 저점 자리를 깨지 않은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많이 고르는 편입니다. 그러면 손실도 많이 내가 볼 수 있는 퍼센테이지 줄어들고요. 반대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커져요. 물론 조금 끌고 가야 돼요. 왜? 다시 이 파동들을 타서 올라가려면 시간들이 좀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차트.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초보자분들은 어떤 걸로? 주봉으로 많이 봐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을 또 선택을 하고요. 세 번째. 뭐 본다 했죠? 추세 전환. 추세가 전환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우상향, 우하향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방으로 종목이 내려오던 애가 다시 상방으로 추세를 꺾어줄 때 보통 이 추세 전환 자리에 처음 우리 나오는 자리들을 발견한 경우는 상승의 초입이라고 부릅니다. 상승의 초입. 상승의 초입. 아시겠죠? 그래서 추세 전환 같은 경우에는 하방 추세에서 앞쪽에 있는 고점 자리와 저점 자리들을 꺾어서 올라오는 경우. 그래서 앞쪽에 있는 고점 자리도 뚫어주고 저점 라인도 위로 올려준 경우를 추세 전환이라고 보고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올 때 보는 편이다. 추세 전환 차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오던 하방 추세였던 친구가 이렇게 다시 꺾어서 올라오는데 앞쪽에 고점과 저점 자리가 둘 다 올라가면서 나오는 경우. 이런 자리들을 추세 전환 자리. 그렇게 해서 얘네 세 개를 보는 편이에요, 저는. 매집, 우상향, 추세 전환.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애들을 종합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할게요. 중간 점검으로. 첫 번째, 테마나 우리가 순환매, 그 다음에 주도주를 탄다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순환매와 주도주. 근데 초보자분들은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 빼고, 첫 번째 주도주, 제약이나 IT 반도체들. 얘네들이 자주 돌아오게 되면서 시장들을 주도를 해주고 지수 흐름들을 맞춰서 올라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애들을 많이 골라요. 지수가 맨날 빠지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런 애들을 선택하는데 2차 전지가 잘 갈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IT 반도체가 잘 갈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이 잘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빠졌던 폭도 크고 보니까 자주자주 올라가 줘요. 그래서 내가 고른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재물 차트를 딱 폈는데 재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이익이 적자도 아니고 공시를 한번 봤더니 공시에서도 뭐 유상증자를 자주 했던 경우들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던 거예요. 즉 현금들이 조금 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보고 재무도 괜찮으니까 차트를 한번 봤는데 차트가 매집으로 볼 수 있는 박스권 자리이거나 아니면 추세가 저점과 고점이 둘 다 올라가는 우상향 차트이거나 아니면 하방이었던 추세가 상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추세 전환 자리가 나왔을 때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틀. 근데 저한테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윤쌤, 이 종목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차트나 섹터나 이런 거는 다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애들이고 차트도 괜찮은데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요게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거래량이에요. 뭐라고요? 거래량. 제가 거래량을 얘기할 때 평균 거래량이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슈팅 나왔을 때 거래량을 봐요. 슈팅과 평균 거래량. 평균 거래량이라는 건 뭐냐면 평균적으로 이 종목을 봤었을 때 매일매일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었을 때 원하는 단가 사거나 팔아야 되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는 경우는 그런 게 안 돼요.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7만 주 나와요.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수가 10,000주예요. 나 오늘 이거 다 털고 싶어. 그럼 하루 거래량이 내가 7분의 1 거래량을 쓰겠죠. 호가 잔량도 얼마 없기 때문에 내가 터는 순간 그냥 주가가 두두두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가격에 팔 수가 없으니 그래도 저는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적어도 10만 주에서 30만 주는 나와야 된다. 이왕이면 50만 주 정도 나와준 애들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50만 주. 10만 주, 30만 주면 그래 요 정도는 뭐 50만 주면 괜찮은데? 좋은데? 라고 해요. 10만 주에서 30만 주 그리고 50만 주를 봤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 슈팅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종목이 내가 끌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확 튀어가지고 내가 익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10%, 15% 상승, 20% 상승, 상한가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줄 때 거래량이 많은 애들 적어도 200만 주, 300만 주, 500만 주 이런 식으로 100만 주,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주는 애들이 좋아요. 이런 애들을 제가 보통 끼가 많다라고 하고요.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량 많은 캔들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한 2, 3주 간격으로 슈팅이 나와요. 그러면 2, 3주 뒤에도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익절하기도 편할 수 있겠죠. 다음에 슈팅이 나와준다면. 심지어 그런 애들 거래량도 있다면. 윗골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냥 튀었을 때 익절하면 되니까. 나는 더 낮은 단가에서 잡아놓을 거고. 그래서 슈팅이 나올 때 거래량이 100만 주, 200만 주. 평균적인 거래량이 10만 주에서 30만 주. 이왕이면 50만 주 이상 나와준 애들이 너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장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도 되지만 거래량이 동반되는 종목들을 좀 보면은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종목들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위주로 제가 체크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초보자분들은 제가 주도주들 볼 때 꼭 얘기하는 거 사업 구성들을 항상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 팁입니다. 사업 구성. IT 반도체 뭐가 있는지 내가 만약에 공부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어떠한 사업 때문에 나중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생각을 해야 나중에 그게 내 수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환매 도는 것도 생각하지만 꼭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잘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숙지를 해놔라. 그래야 자신감 있게 매수도 하고 자신감 있게 매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스윙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쉬운 내용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초보 강의들을 다 보시고 이제 중급반으로 이제 넘어가실 때 충분히 또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오늘은 간단한 거, 가장 기본적인 틀 같은 내용들 배워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에는 또 재미나고 신나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